이항수 본부장님,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양수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줌으로는 계속 봤지만 저도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제 한 달 일정으로 몽골 오픈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파트너십을 이뤄서 일을 해 보니,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역시 세미나 그리고 미팅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함께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세미나에 착실히 계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통이 돼서 직급도 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빙고라도 이제 한번 맞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성공하는 리더분들이 왜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지, 미팅에 참석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제가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해외 파트너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몽골만큼 실감나게 가서 후원하고 그런 적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 많은 파트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 우리하고 이렇게 팀워크를 맞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 이 제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 함께 또 일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품을 모르니까, 화장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애터미 거를 쓰지 않는다. 그럼 얼굴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애터미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바르기만 해도, 쓰기만 해도 얼굴을 바꿔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하기, 그리고 세미나 참석하기, 이것만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애터미는 100% 성공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전. 이 도전이 없으면은 사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이 일이 될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세미나에 참석하고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어, 또 리더의 말을 들어보고 미팅에 참석해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명단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것도 내가 하나의 도전이고, 또 그리고 내가 도전을 했을 때 그쪽에서 또 우리에게 응전을 또 해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쪽에서 나한테 하나의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도전을 또 어떻게 응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미나 미팅에서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고 결단을 하고 제품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하나씩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이제 구축해 나가면서 초대와 이런 세미나 참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직급. 그럼 왜 직급은 도전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말로 해봤지만 직접 도전을 해보지 않고서는 직급의 이 중요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미나장에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에서 처음 시작할 때 리더들 소개도 있고 쭉 올라오는 그 리더들을 보면, 그분들이 있음으로 우리가 하나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애터미가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공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자들은 다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 도전에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분들은 성공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멈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처음에 도전할 때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명단을 쓰고, 그리고 그 명단 안에서 나오는 매출이 또 얼마인가 그런 걸 측정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제품을 보유해야 될 소위 샘플이죠. 샘플. 예를 들어서 어떤 샵을 차리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 제품들, 재고들, 그런 것들을 내가 측정을 해서 스폰서님과 함께 해서 이제 도전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매출을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번 크게 매출을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일즈 마스터에 처음 도전하기 위해서는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 양쪽으로 250만 PB, 250만 PB가 만들어져야만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 대실적은 250만 PB가 무조건 달성이 돼야 되고요. 소실적은 나의 매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보름, 말일 사이에 내 매출이 예를 들어서 나의 몸에 30만 포인트밖에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려면 70만 포인트가 돼야지 되는데, 40만, 1일부터 15일까지 16일에서 말일 안에 내 몸에 넣는 포인트가 40만 포인트를 거기다 추가해서 넣고, 소실적에서 210만 포인트만 일어나도 나의 몸과 소실적 합산해서 250만 포인트 이상만 되면 세일즈 마스터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좋은 조건으로 세일즈 마스터를 맞춰주는 데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의 몸에 있는 것까지 소실적으로 쳐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50만 PB, 250만 PB를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명단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PB, 250만 PB 하기면 합치면 500만 PB인데, 이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다소 버겁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순순히 내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간다고 하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거의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어떤 방법이냐? 일단은 내가 아는 사람의 명단은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명단을, 어떤 분들은 이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면은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줄 사람을 뭐 A그룹으로 치고, 말을 듣긴 듣는데 그냥 들어주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B그룹에 치고, 그리고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은 C그룹에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단을 분류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의 이제 뭐냐면 예견을 하는 거죠. 예견. 근데 이 명단 작성에 있어서는 예견하는 것이 아주 나에게는 불리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분류해 가지고 실제로 가면 그분들이 내 예상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명단을 다 쓰는 거예요. 써 가지고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뭐 말을 들어줄 사람인지 안 들어줄 사람,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래도 전화를 잘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두 번째 그룹으로 놓고, 그냥 전화도 잘 안 받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C그룹으로 친다고 보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건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급을 도전을 해야 되니까 제품을 좀, 그래도 친구니까 제품을 하나 좀 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제품이 뭐뭐 있냐 그러면서 카탈로그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웬만하면 카탈로그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카탈로그는 내가 준비를 하되 그 만날 때는 카탈로그를 보여주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베스트 키트 세트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사줘라. 내가 지금 이 베스트 키트 지금 50개를 배당을 받았는데 친구가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면은 거의 사줍니다. 그런데 제품을 이제 구입해 달라고 하면 친구가 카탈로그를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카다로그 보여주면 이 베스트 키트를 찍어야 되는데 라면을 찍어버려요. 라면. 간장을 찍어버려요. 그 이제 그 친구는 분명히 저한테 사준 거예요. 안 사준 게 아니에요. 칫솔 찍고 치약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카다로그를 보여주지 마세요. 카다로그는 다음에 내가 올 때 오늘 안 가져왔으니까 다음에 갖다 주면 또 그러면 약속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또 생기잖아요. 오늘은 요 베스트 키트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걸 하나 구입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51만 9천 원이면 30만 포인트, 좀 금액으로 치면 비싸잖아요. 그분은 친구는 30만 PB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너무 좀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런데 아니 이제 하나 사줄 거면 좀 이런 걸 남기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부담이 간다 그러면 좀 깎아줍니다. 좀 깎아줘요. 그러면 요 해모임 4세트짜리가 있으니까 51만 9천 원에서 32만 8천 원으로 깎아줘요. 그러면 이제 해모임 이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사요. 근데도 좀 안 통한다. 그러면 좀 더 깎아줘요. 그래가지고 앱솔루트 세트가 있다. 그럼 요거를 좀 하나 해달라.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대부분 아마 앱솔루트 한 세트는 구입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구입한 사람은 이분이 나의 애용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일단은 내가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주를 부린답시고 카다록이고 이런 것들 칫솔 치약을 갖고 가가지고 거기 갖다 얘기를 하게 되면 100% 아마 그 간장이나 이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고등어도 선택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아니 사주긴 사줬는데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거 일단은 큰 거 이런 세트 상품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거의 다 구입해 줘요. 친한 친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베스트 키트 살 사람을 한 30명 정도 내가 뽑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일단 얼굴을 보고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서 베스트 키트를 5개만 팔아도 어떻게 해요? 30명 중에 다 사준다면 뭐 좋죠. 그렇지만 한 5개 정도 팔렸다. 그러면 벌써 150만 포인트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30명 중에서 예를 들어 베스트 키트 5개 팔리고 해모임 이 4세트 이게 한 10세트 팔렸다. 그럼 벌써 160만 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해모임은 웬만하면 다 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TV 광고라든지 이런 노드 광고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해모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해모임을 또 어떤 분들은 먹다 안 먹으면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해모임 먹었을 때는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몸도 가뿐하고 좋았었는데 해모임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좀 몸이 슬슬 또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내. 그런데 마침 또 친구가 어디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렇게 들고 왔어. 그러면 마침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해모임을 사려고 내가 했었다. 이런 친구도 나오고 이게 그렇게 좋냐? 나 TV에서 봤는데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쉽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모임을 먹어본 사람 그리고 베스트 키트를 이렇게 써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품을 써봤는데 어떻냐 이렇게 반응을 물으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카다록 찾았지 않냐, 내가 또 카다록 가져왔다 그러면서 해모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템을 또 추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결과 매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는 얘기예요. 처음 도전하신 분 그리고 처음 만나신 분들에게 나하고 진짜 친한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신뢰 쌓기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써먹고 영업만 하고 말았냐,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다시 한번 이제 신뢰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명단을 쓰는데 내가 제일 먼저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 먼저 뭐 말을 듣건 안 듣건 그런 상관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먼저 분류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전화로 늘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얼굴은 못 보지만 전화로 늘 통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 번째로 하고, 그리고 전화 잘 통화도 안 되고 오랜만에 한 사람들은 이게 세 번째로 해서 불려서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알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빨리 알리셔야 돼요. 뭐 오늘은 5명, 내일은 뭐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내 계획대로 갔다 계획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빨리 만나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베스키트라든지 해모힘이라든지 앱솔루트 또 스노우세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명단 속에서 PV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PV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내가 실제로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카샵을 만들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다가 아니면 센터에다가 좀 비축해 놓고, 다른 어떤 분들이 내가 전달했던 분들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면 제품을 웬만하면 처음에는 좀 약간 배달도 해야 돼요. 갖다 주면 얼굴을 보고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초대가 5명에서 10명 정도는 다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 5명에서 10명을 초대한 기간에 내가 얼만큼 집중해서 세미나에 듣고 미팅에 참석하고 하면서 나의 스킬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스킬이 없으면 빨리 호일러 작전, 스폰서와 미팅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해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세미나 들었던 사람, 얼굴 본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좀 배웠다고 한 사람들, 소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래도 기업의 오너라고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특히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아는 만큼 아는 거를 해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꼭 그 뭐냐면 단점만 찾으려고 그래.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요. 집중해서 자기 말이 옳대요. 그리고 계속 단점만 찾고 어떤 행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직급도 못 가게 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그런 분들은 있잖아요, 한 달에 빙고 한 번도 못 맞고 앉아있어. 근데 아는 건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박사 수준. 얘기를 하게 되면 듣질 않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거 뭐 그 세미나장에 갈 때 점심값까지 내는 것까지도 그런 거는 회사에서 줘야지 왜 우리한테 받느냐는 등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 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몽골에 가가지고 직급을 도전을 시키는데, 말 듣는 사람들, 세미나 듣고서 스폰서 말 듣는 사람들이 직급 다 갔어요. 하다못해 세일즈라도 간다니까. 근데 내가 잘났다고 리더 성공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급도 못 가요. 계속 단점만 찾고 앉아있어. 그리고 누가 요만한 말만 들어도 그 얘기를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거든. 응? 내가 이렇게 잘나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꽂혀가지고 또 하루 종일 기분 상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순리대로 여기 애터미 문화, 애터미 체제가 이러니까 여기 체제에 그대로 순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급을 가고 성공을 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에서는 겸손만이 살 길이다. 겸손만이 살 길이다. 이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급 도전 시 효과적인 매출 일으키는 법, 그리고 겸손만이 살 길이고, 겸손이 세미나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또 파트너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그 조직은 절대로 클 수 없는 조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매출 성장의 이제 근본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복제의 완성이라는 건데요.
드라이빙 뎁스가 있고요. 우리에서 이제 두 가지 뎁스가 있습니다. 위스, 이제 넓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뎁스는 계속해서 밑으로 쫙 이렇게 한 줄만 이렇게 파고 내려가야 돼요. 이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옆으로 벌려주고, 저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서 옆으로 벌리고, 그러면, 드라이빙 뎁스가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소비자하고 사업자하고 두 가지 분리가 됩니다. 애터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업에 대해서 관심 없고 제품만 쓴단 말이죠.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좋고 싸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제품을 씀으로 해서 좋고 싼 제품을 썼다라는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모임도 먹은 사람들이 알지만 해모임 이렇게 좋은 해모임을 먹음으로써 본인들이 이제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은 이제 드라이빙 뎁스로 이제 쭉 이렇게 달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 줄로만 내려간다고 해서 이 사업이 또 매출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 빙고 맞을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옆으로 또 펼치고 하면서 이제 넓이가 넓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뎁스는 깊어지고 위스는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리더로 되어 가는데, 이 작업을 혼자 하지 마시고요. 그 스폰서들 이미 해보신 분들하고 철저히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또 드라이빙 뎁스 깊이는 없어져 가고 넓이만 넓어가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질 않아요. 이번에서 이제 몽골에서 지금 직접 작업을 해보니까 이제 거기는 뎁스는 깊지 않고 위스만 넓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서 얘를 맨 밑에서 PV를 받으면, 넣게 되면 많은 사람이 PV를 받을 수 있는데 이쪽 양쪽 옆으로 가버리면은 그 PV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원 등록하는 거를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스폰서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것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이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빙고 맞을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그리고 빙고를 내가 맞춰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맞추려고 PV 개념은 알고 스스로 맞추고, 아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번 사업으로 봐야 되겠구나. 파트너가 많이 나와야만이 매출이 효과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출에서 효과적으로 매출해서 탈피하는 거, 효과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완성된 무기력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세미나 듣고 이것을 미팅을 참석해 보니까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고 기존의 애터미 이전의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가면 그냥 무기력으로 이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애터미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해 보고 거기에서 실패를 했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바로 무기력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도전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무기력에서 탈피하는. 그리고 집에서 일단 뛰쳐나와야 돼요. 집에 있어서는 절대 이 무기력에서 탈피를 할 수 없어요. 뛰쳐나와서 차라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커피숍 사장한테 얘기라도 해야만이 애터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에 가더라도 누구한테 애터미 얘기를 해야만이 내가 활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설명에 요령이 이제 터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보면 이분은 많은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한 5분짜리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은 좀 5분보다 좀 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10분짜리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또 5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계속 말을 더 듣기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30분짜리도 좋고 40분짜리도 좋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량이. 그러니까 강의를 제대로 듣고 그 리더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고 나의 어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
시작한 거하고 뭐 1년이나 2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스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스킬이 나오면 이제 용기라든지 배짱이 강해지게 생겼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잘났고 뭐 잘 나간다고 해도 일단은 애터미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배짱 있게 강하게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필드에서 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막 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고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응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분을 또 볼 수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이거 뭐 애터미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막 그러면서 그분을 내가 단숨에 깨놓고 온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다음에 절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제 분별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내 기분이 막 이제 해모임이라도 하나 팔리면 이제 무지하게 업이 되죠, 이제. 그리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또 이제 기분이 다운이 돼요, 좀. 이게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또 아침부터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또 뭐라고 했다. 어? 남편이 뭐라고 한다, 신랑이 뭐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또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아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상대를 그냥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 업앤다운이 있어도 금방 해결이 돼요. 금방 해결이 돼. 그러다 보면, 이 일을 내가 지속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지속을 해야 되면, 일반 사업하고 애터미 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일반 사업은요, 매출이 한계가 있어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아마 매출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은 100만 원 이상 못 올려요. 뭐 어쩌다 잘 돼가지고 110만 원도 올릴 거고 120만 원도 올리겠지만 더 이상은 못 올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10만 원 판다, 50만 원 판다? 한 90만 원이 될 수 있고 뭐 80만 원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그럼 거기 그 사업장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안 올라와요. 그런데 애터미는 왜 지속할수록 기분이 더 좋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늘어나고 회원이 우리가 유지비가 없잖아요.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회원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속만 한다면 매출이 성장을 안 되도록 꾸준히 그 매출이 있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성장이 되고 하면서 나아지게 돼 있어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애터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지속하면 100% 성장하는구나. 그 이유를 그때 알 수가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돈이 뭐 2억, 3억 안 들어간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리고 2억, 3억 들었다고 해도 그 사업이 100%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 3억 들여서 뭘 차렸는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죽도록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스란히 2억, 3억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요즘엔 누가 그 권리금 주고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일하고 애터미라고는 달라요. 지금 당장 뭐 내가 들어가야 할 게 없잖아요. 제품 쓰는 거는 어차피 내가 다른 데서 애터미 안 하더라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제품이 좋다 보니까 알릴 수밖에 없고, 나로부터 알림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군가가 또 파트너가 돼서 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몽골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몽골이라는 나라가 거론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구도 3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와도 언제 열리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시덥지 않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많은 회원들이 만들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속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골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속을 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속을 해야 되는지. 평생 사업이잖아요. 평생. 그리고 3대까지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 대에서 죽을 때까지 회원을 등록하고 아들 대에서 또 죽을 때까지 등록을 하고 손자 때에서 또 죽을 때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일이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3대까지 등록을 한다니까. 3대까지 내 코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비전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돼. 이미 나는 부자다 이거예요. 이미 부자. 그리고 상담을 철저하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 나가면서 나의 사업을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하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더의 조건이 바로 이제 성공의 조건입니다. 성공의 조건이 리더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도적과 수동적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도적은 혼자 하는 것이 혼자. 그럼 혼자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하고 상담도 안 하고 파트너도 뭐 거들떠보지 않고 혼자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혼자 한다라는 게 뭐냐면 자, 파트너십을 일으켜서 하는데 일단은 나와 뜻이 맞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한다 이거예요. 나는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그 리더거든요. 이 리더는 단 한 사람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팀을 단 한 사람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안 해도 나는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먼저 이제 다가가는 거죠. 먼저 다가가. 상대에게. 내가 딱 갔는데 눈치를 살살 보고 내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네? 그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같이 그럴 게 아니라 설령 그래도 그분이 또 뭐 바빠서 일을 못 하다가도 아는 체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먼저 다가가서 사장님 사업 잘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소통을 주도해야 돼요. 소통을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직급 도전도 스스로 자기가 할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내 직급은 내가 알아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직급을 가다 보면 판매사 한번 가고 나서 그냥 또 다음에 유지할 생각을 안 해. 한번 갔으니까. 그러면은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직급을 한번 이제 처음 직급을 도전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10월 1차에 직급을 도전했으니까 직급 수당도 나오고 괜찮네. 이거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될 것인가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바로 2달 있다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 있다 또 한번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제 파트너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파트너가 나오면 그 파트너에게도 내가 했던 것처럼 스폰서와 함께 직급을 도전하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만이 주도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동적이면은 뭐냐면 직급을 한번 이제 어떻게 판매사를 도전을 했어요. 스폰서가 도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갈 생각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직급을 설계를 못하고 도전의 의사가 없고 그냥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파트너가 나왔다 해도 내 파트너를 도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설계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고서 2달이든 3개월이든 또 유지를 하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어떻게 명단을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PV를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기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도전하려고 하면서 나의 파트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죠.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모션이라는 게 뭐냐? 막 제품을 갖다가 막 퍼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항상 프로모션만 당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프로모션을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내가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시스템 하나의 운영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나올 때 나 혼자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집중해서 혼자 다니다가 그러다가 초대돼서 내 파트너가 나와요. 그러면 나와 함께 직급도 도전하고 그 파트너하고 스폰서와 함께 프로모션을 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운영하려면 내가 뭐냐면 회의의 주체가 돼야 돼. 회의. 내가 만약에 팀장이고 샤론이다 그러면 나의 파트너들을 싹 모아서 회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회의를 진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테이블 미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가볼 때는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도 하고 또 스스로 또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스피치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작은 회의라도 주최를 하고 그 회의 주체가 돼서 그 팀을 내 세미나로 딱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만이 큰 직급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근데 수종적인 분들은 누군가를 계속 의식해 뭘 하나를 하더라도 눈치만 보고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막 겁이 나가지고 잘 못해. 그리고 파트너들이 또 말 안 들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다가야 되고요.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머무르고만 있지 말고 그렇다고 뭐 시스템에 참여하지 말라는 100% 시스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팀 미팅을 주도함으로써 나의 시스템이 이제 하나씩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주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인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팀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님들 나의 파트너들 생겼다. 그리고 또 진짜 애용자가 될 만한 소비자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주체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테이블 미팅을요. 세미나 끝나거든 철저히 테이블 미팅을 하셔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스폰서를 연결해서 그러면 테이블 미팅 일단 주선을 했어. 근데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스폰서하고 연결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가 이제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실제로 내가 회의를 주최하고 있네.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직급도 보낼 수 있고 내가 지금 언제 직급을 가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소통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면 국장을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우측에 2명씩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다이아몬드를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물망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누가 다이아가 될지, 누가 세일즈가 될지, 오리무중. 그냥 국장 계획이 안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더의 조건은 성공의 조건. 성공하려면 이런 리더의 조건을 가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냐.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스폰서 하는 걸 배우고 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급 도전이라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매출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매출을
자연 매출이 올라오려면 드라이빙 뎁스를 해야 되고 위스가 넓어져야 됩니다. 빙고 맞을 사람, 사업을 할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리더의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하이 매출을 보고 내 매출만 보는 게 아니고 나의 하이에 그 빙고 맞을 사람들을 다 일일이 추적해서 까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일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그 습관화 들이면 일거리가 아니에요. 국장님 중에서도 이거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에는 100만이 올라오는데 한쪽에는 20만 밖에 안 돼. 그러면 그분이 빙고를 맞춰야 되는지 못 맞춰야 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세미나를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자, 10만만 있으면 6만 원 수당이 들어가는데 장 한번 보자 해가지고 맞추는 거에 같이 맞춰주면 6만 원 들어가면 그분도 좋고, 그 6만 원 썼지만 그분이 실제로 6만 원 썼지만 공짜로 제품을 산 거예요. 6만 원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고, 또 가상을 좀 제발 가상을 좀 띄워 예상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파리바게트나 이런 치킨집들, 중화요리집들이 있잖아요. 하루 전날 다 예상 매출을 해놔요. 내일은 짜장면이 몇 그릇이 팔릴 것인가? 내일은 빵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치킨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예상해서 그걸 띄워다 놔야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중화요리집은 밀가루 반죽을 한 100명 올 줄 알고 100인분 해놨는데 10명밖에 안 와버렸어. 그럼 90그릇은 고스란히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떻게 해요? 가상을 띄워놨다고 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냐고요. 100건 띄우든 1000건 띄우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을 좀 띄워놔야 된다고요. 리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번에 이제 제가 몽골 갔다 왔는데요. 잠깐 몽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길이 끝이 없어요. 12시간 가요. 이런 길을.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좀 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런 길만 12시간 가야 돼. 아침에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말도 있고 양도 있는데 다 이런 거 똑같아요. 이런 게 똑같아.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보면 시커멓잖아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기가. 막 차 한 번 지나가면 먼지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한국은 나무도 있고 습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 한 대만 지나가면 완전히 그냥 막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그런 길을 12시간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가. 자다가 졸다가. 근데 운전을 12시간 하는데, 야, 진짜 대단하대. 근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2시간에 이제 차를 타고 도착했더니 이런 그 고비 아스테라고 있어요. 고흐 아스테라고 그러는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고흐 아스테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이런 식으로 딱 센터를 미리 이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수당도 한번 안 받아보신 분이에요. 수당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 근데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하려고 방을 6개나 꾸며놓고 여기는 이제 미팅룸이고요. 여기는 그 체험실. 실제로 여기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손톱도 좀 봐주고 하면서 이런 체험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네일 아트 하는 분인데 네일 아트를 하면서 애터미 그 센터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여기 벽에다 다 진열을 해놓고 네일 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는 임페리얼까지 가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주변으로 한 30km, 20km 이렇게 떨어진 주변으로 18개 마을이 또 있대요. 이런 마을이. 그러면 여기 고흐 아스테까지 해가지고는 19개 마을이 있는데 자기가 조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일단은
마을 하나씩을 분담을 해서 점령을 하라.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19개 도시 전체를 마을을 애터미로 다 덮어 버리겠다고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면서 제품을 그날 한 3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제품이 막 늦게 도착하니까 막 안달이 나 가지고 언제 오냐고 막 계속 그래요. 제품을 빨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한 300만 원어치 가 가지고 거기다 진열을 해 놓고 이렇게 일개 개인이 이렇게 그 청소년 수련관을 빌려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더라고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렇게 200명 거의 한 160-70명 가까이 180명 가까이 왔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리더 스피치를 하면서 애터미 비전을 뭐 어떤 그 몽골 말로 하는 저는 못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애터미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 마을의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지금 어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스피치하고 또 두 번째 세일즈 마스터 갈 사람을 또 소개해 가지고 올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인제 그 거리만 1200km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기름값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기름값이 1200km 가는데 기름값만 70만 원 나와요. 70만 원. 도로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제 제가 갔다고 해서 또 이 순지드마라는 이번에 그 세일즈 마스터 되셨잖아요. 이분이 또 그 양고기며 뭐 수태차며 막 해서 이렇게 또 점심을 차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고 하여튼 이분들이 정은 넘치시더라고요. 정은 아주 좋아요. 정이 넘쳐 인간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막 또 한 분이 해 오니까 자기도 또 그러면 해 온다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음 이분은 인제 뭉크체책이라는 분인데 그 한국에서 한식집 요리사를 했었대요. 그래 가지고 갈비찜이랑 뭐 제육볶음, 닭볶음탕 이렇게 막 자기가 이 과자도 다 만들어 오고 이렇게 볶음밥도 해 왔더라고요. 그것도 맛있고.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그 양고기에다가 그 돌을 달궈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뭐 허럭인가 뭐 그런 고기가 만들어진대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해 오고. 그러니까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점심때 해 오고 막 그래요. 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제가 몽골에 다녀와서 이제 세일즈 마스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10월 1 차에 인제 세일즈 마스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일즈 마스터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한 분 나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지만 바로 오토 판매사가 돼요. 바로 오토 판매사.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렌다라든지 줄라, 순지드마 이런 사람들은 바드마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만다 센터장님도 그렇고. 대단하죠. 여기서 몽골에서 이 오토 판매사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세금을 안 떼고 바로 현 그 바로 수당을 현금을 떼지 않고 바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만 돼도 2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몽골에서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의사가 7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그리고 경찰 하나 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판사만 되면 여기서 200만 원 이상? 그러면 200만 원 받아서 바로 다이아몬드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몽골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거절을 안 해요. 거절을 안 해요. 다 얘기를 다 들어줘. 그러니까 먼저 현장 구축하는 사람이 먼저 임자겠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제가 인제 가르쳐 주고 왔는데 한 번 가르쳐 주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해외가 나와야만이 사업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한국도 아직 시장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계속해서 알려요. 그러다 보면 해외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몽골을 하이 파트너로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PV 올라오니까 아마.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하실 거예요.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빨리 성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